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스펙이 좋아야 되나요? 대학이 좋아야 되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카메라를 보고 멀쩡히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때 그 스터디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종에서도 떨어지고 1차에서도 떨어지고 난 망했어, 난 쓰레기야. 나의 시대는 꼭 옵니다. 반드시. 떨어지는 순간순간, 실패하는 순간순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둥이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 직업 아나운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아나운서 약간 꿈의 직업이긴 하잖아요.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그런 직업인데, 그래서 그런지 언니 아나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나요?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취준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데 뭐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를 좀 보내보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언니는 아나운서가 왜 되고 싶었어요? 하는데, 사실 이거가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나운서 자소서를 쓸 때도 지원 동기가 첫 번째 항목이거든요, 항상. 이게 지원 동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뭔가 멋있어 보였겠죠? 단지 그 선망으로 시작이 돼서 점점 이제 뭐 나랑 잘 맞을 것 같고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해보니까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아나운서가 됐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원 동기로 나가다 보면 이제 정말 어려워요. 약간 자소서 팁을 드리자면 솔직히 진짜 뭐 삐까뻔쩍한 동기들이 있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경험에 맞게 약간의 부풀림과 각색을 더하면 정말 멋진 지원 동기를 만들 수 있답니다. 제 지원 동기는 교내에서 라디오 동아리를 했었어요. 라디오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거 좋았고 막 하면서 약간의 각색을 더한 지원 동기를 했습니다. 민망하네요. 원래 자소서는 자소설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아나운서가 된 이유,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큰 이유 없었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가 돼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학원을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원을 다니면서 전반적인 틀을 잡아주거든요.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발성 발음을 배우기도 하고, 아나운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회사마다 KBS, MBC, SBS, 뭐 스포츠, 경제, 정말 다양한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마다 원하는 인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뭔가 커리큘럼을 알려주는 느낌이어서 학원을 처음엔 다니는 걸 추천해요. 사실 학원을 다닌다고 갑자기 내 목소리가 아나운서처럼 변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목소리, 발성, 발음, 능력치가 향상되는 건 오로지 본인의 연습 몫이기 때문에 뭔가 학원을 갑자기 늘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알고 세계를 알아가고 또 이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학원을 처음 등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데에는 크게 공개 채용이 있고 추천 제도가 있어요. 공채보다 추천이 더 많기도 해요. 왜냐면 공채는 정말 잘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 추천할게요,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학원에서 서류 작업을 해주는 거죠. 저도 몇 명인지는 제대로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추천을 해주면 이제 그 곳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카메라 테스트하고 필기 보고 면접 보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추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학원에 한 번은 등록을 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을 심지어 저는 세 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저처럼 많이 다닐 필요는 없어요.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방송국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학원에 추천을 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 학원엔 추천이 들어오고 이 학원엔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큰 회사들, 좋은 회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뿌립니다. 만약에 뭔가 거리상의 이유로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 그렇다면 괜찮아요. 사실 혼자 연습해서 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집에서 뉴스 대본이 있고 인터넷으로 아나운서들 찾아보면서 모니터링하고 그러면서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정말 대단해요, 전 그런 분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면서 일단 기본기를 잡습니다. 자, 이제 학원에서 기본기를 다졌으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크게 필기 스터디 그리고 실기 스터디를 했는데요. 보통 카메라 테스트 아나운서 시험을 볼 때는 장르 그리고 뉴스를 봅니다. 제가 입사한 JTBC 골프 같은 경우에 뉴스를 안 봤지만 이제 뉴스하는 아나운서를 뽑는 경우에는 장르와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 질문이 있겠죠. 근데 그 외에 또 심층 면접으로 가게 되면 1분 스피치,
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소개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DJ 원고를 써서 말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기에선 이런 것들을 대비했습니다. 일단 장르라고 하면은 제가 하는 MC, 리포팅, DJ, 내레이션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각각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말 뭐 방송 3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는데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본을 이제 쳐가지고 뽑아옵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르 하나, 내가 원하는 뉴스 하나, 그리고 그때그때 다르게 면접 질문을 연습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를 연습하거나 아니면 1분 스피치 연습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쫙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각자 한 명씩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피드백도 도움이 되지만 그냥 카메라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연습이거든요. 사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멀쩡히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때 그 스터디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짠! 저의 자료들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근데 진짜 좀 억울해요. 사실 이거에 거의 5배는 있었어요. 이만큼 있었는데 방 청소를 하면서 다 버려버렸어요. 이건 다 이제 제가 섹션별로 나눠 놓은 거거든요. 뭐 DJ, MC, 발성, 발음, 뉴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참 좀 체계 없이 하기도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했어요. 이날은 뉴스 연습을 했네요. 뉴스를 10개 했습니다. 그럼 뉴스 10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KBS의 우리말 겨루기. 이거는 저의 리포팅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스터디원들이 말해준 피드백을 적은 거고요. MC 오프닝 멘트, 생방송 투데이, SBS 연예 뉴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제 대본. 이건 다 이제 제가 연습한 뉴스들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보이냐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겠다고 슉슉 표시도 해놓은 거고요. 이만큼이 다 실기 스터디의 자료들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실기 스터디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태생적으로 아나운서 발성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들 저한테 목소리 너무 좋다, 발음 너무 좋다 이야기해 주시지만 저는 뭔가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늘 위축돼 있어서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기는 이런 식으로 한 주 2회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집에서 발성 연습을 꾸준히 계속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다이어트랑 비슷해요. 과한 욕심은 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적정선을 꾸준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필기는 온라인 스터디를 했어요. 아직도 그 스터디원들의 얼굴을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그냥 보통 시사상식이죠. 시사상식 10개씩 아니면 뉴스 헤드라인 10개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줘요. 취합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마지막에는 그걸로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필기는 대부분은 시사상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사상식을 외우고 공부하고 이제 뉴스 많이 보고 요즘에 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기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논장문이 있어요. 또 KBS 같은 경우에 논장문이 있어서 이런 식이에요. 주제가 그냥 형용사, 이러면 형용사에 대해서 한 페이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장문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다 제가 쓴 글들이에요. 보이세요? 제시어, 내 휴대폰 속 사진 한 장. 제시어, 끼. 제시어, 돈. 이 뒤에는 이제 스터디원들이 피드백 해주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필기 준비를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스펙이 좋아야 되나요? 대학이 좋아야 되나요? 꼭 신방과를 나와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운서는 정말 학과를 보지 않는 직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는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보고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학과가 너무나 메리트 있게 느껴지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저 토목공학과 나왔어요. 우와 멋지다. 저 심리학과 나왔어요. 저거 멋지다. 저 경영학과 나왔어요. 오 멋지다. 이렇게 되는 정말 모든 학과 정말 상관 차별이 없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대학교 학벌 좋으면 좋을수록 좋죠. 하지만 어쨌든 학벌보다는 능력과 인성 그리고 뭔가 센스, 순발력을 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학벌 좋으면 좋을수록 좋죠. 만약에 고등학생 나둥이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스펙 같은 것들은 사실 잘 안 봐요. 아나운서는 어쨌든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고 방송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서 정말 스펙이 좋은데 너무 못해. 그러면 안 뽑힙니다. 근데 너무 잘하는데 스펙이 안 좋아. 그럼 뽑혀요.
대부분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KBS를 꿈꾸잖아요. KBS를 가고 싶으면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과 토익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게 1차 그 조건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뭐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아하긴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 토플, 한능시, 그러니까 한국어,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자격증이 있었어요. 오픽까지. 토익은 950이었고요. 오픽은 AL이었고요. 좀 재수없네. 잘라주세요. 맞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좋아하고 열심히 했어가지고 사실 스펙 점수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펙이 좋아도 제가 말했죠?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 채용 과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나운서 채용 과정은 크게 공채와 추천 채용이 있어요. 그래서 공채는 공개 채용. 정말 조금 뽑아요. 요즘은 더더욱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추천 제도가 있습니다. 추천 제도로 뽑는 곳들은 꽤나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채용 기회가 작다고 해도 방송 경력을 쌓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일단 어떤 방송이든 작은 방송이라도 하나 시작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작은 방송의 리포터, 작은 방송의 MC로라도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 경력 한 줄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방송사로 갈 수 있고 조금 더 큰 방송사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채용이 뜬다 하면은 당장 뉴스하고 DJ하고 이럴 아나운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경력자를 뽑거든요. 이제 그러면 1년, 2년 탄탄하게 경력을 쌓아오신 분이 붙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 열심히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저도 경제방송에서도 있었고 OBS 방송에서도 있었어요. 작은 방송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MC로 옮겨갔는데 그래서 제가 JTBC 골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채용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진짜 이제 채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소서 서류 전형을 봅니다. 서류 전형은 프로필 사진과 자소서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대본을 지정해 주기도 하고 자유대본이기도 한데 1분짜리 자기 영상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테스트를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필기를 보는 방송사도 있고 안 보는 방송사도 있는데 필기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심층 면접 그리고 최종 면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참 힘들어요. 왜냐면 피말리거든요. 그리고 면접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면접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면접 순간은 모두가 떨리고 솔직히 다 못해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고 해봤자 현직만큼 잘하겠어요? 아무리 똑똑하게 답변을 해봤자 거기 10년 계신 분들보다 잘하겠어요? 그분들 눈에는 우리 모두가 그냥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저 그런 귀여운 신입들이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 있어 보이고 최대한 귀엽고 밝고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저도 경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붙었고 그때 골프도 잘 몰랐고요. 근데 그냥 진짜 내내 웃고 그냥 열심히 하고 밝은 에너지 보여드려서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면접을 앞두신 분들 면접장에 들어간 순간에 진짜 그냥 모르겠다. 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와야겠다. 모르면 웃어야겠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겠다. 몰랑 하고 맡기세요. 저도 사실 가끔씩 면접장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엄청 잘하고 제가 이만큼 알아요. 똑똑하게 말하고 그런 분들보다는 그냥 정말 서글서글하고 뭔가 되게 솔직하고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대신에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을 보여주고 물론 적당한 실력도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면접을 볼 때 물론 정말 뭐 필수적인 거 있죠.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 회사에 대한 뭐 기본적인 지식,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명확한 답변들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 답변을 외웠는데 그걸 까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한번 업어봤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내 생각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돼요. 너무 떨리면 저는 청심환 먹고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도 청심환 카메라 테스트 볼 때마다 먹었어요. 얼마나 떨리는데요. 저도 되게 많이 떠는 성격이에요. 티가 안 날 뿐이지.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청심환 먹으면서 좀 이제 플라시보 효과죠. 나 이제 먹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기도 했고요. 좀 면접을 내가 끌어가는 면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면접관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면접관에게 내가 면접관에게 조용히
내가 면접관에게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럼 그거를 대답에 살짝 녹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연 씨 뭐 할 줄 아는 언어 있어요? 이런 거 하면 네, 제가 교환학생 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럭비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미국에서 럭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매일매일 새벽에 운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매일 럭비를 했다고요, 나연 씨가?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네, 저 엄청 튼튼하고 엄청 열심히 하고 되게 성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면접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경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경험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소중해요. 소중하게 내가 만들면 돼요. 나의 경험은 스펙이에요. 그 경험을 얼마나 매력적이고 독창적이고 재미있게 녹여내는가. 그게 자소서와 면접의 꿀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면접을 잘 못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운이 조금 안 따라줬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분기에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나랑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난 망했어, 난 쓰레기야, 난 몰랐다, 이런 생각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들 진짜 저랑 약속해요. 누구나 때가 오고 시기가 옵니다. 운이 안 따라주던 사람도 따라주는 시기가 와요. 저도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종에서도 떨어지고 1차에서도 떨어지고 이번은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사실 저도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자신감이 많이 낮아졌죠. 사실 떨어지는 거 당연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저는 패배도 조금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패배를 조금 겪어봐야 성공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고, 패배의 과정을 겪으면서 깨닫고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떨어졌을 때마다 진짜 슬펐는데 딱 하루 우울해하고 다음날 바로 실기 스터디 가고 그랬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나둥이들은 아나운서 준비생일 수도 있고 취준생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시험을 앞두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그냥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의 시대는 꼭 옵니다. 반드시. 세상에 높은 순간이 있으면 낮은 순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은 순간이면 이제 나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맞고요. 저도 진짜 바닥을 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는 시절이 있고 또 언젠간 내려가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떨어지는 순간순간, 실패하는 순간순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온 거지.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정말 지치고 힘들고 외롭겠지만 그 외로움만큼 더 많이 준비하고 갈고 닦으세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불안해요. 그 힘들고 외로운 순간을 계속 스스로 갈고 닦으면서 준비하시고, 외로울 때마다 제 유튜브 보시고 우리 나둥이들은 분명히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저의 에너지를 알아봐 주셨으니까 나둥이들도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본인을 믿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다 잘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뭐 발성, 발음 연습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생각 정리해서 말하는 법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또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그때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이게 소리 나는 조명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좀 무서워요.